자, 이번엔 세 가지 축으로 시장을 들여다보는 마켓 트라이앵글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을 LS증권의 정다운 수석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분위기는 참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미국 증시도 반등을 하고 또 이제 실적 발표한 기업들의 분위기도 좀 나빠진 않아 보이는데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같이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올 것이 왔다입니다. 어제 논란 투자자분들 많았을 것 같아요. 코스피가 장중 한때 이제 등락폭 기준으로 한 6%까지 빠지기도 했었고 굉장히 크게 조정을 받았는데 이게 단기 조정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추세적 하락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저희는 단기 조정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시장에서 워낙 좀 가파르게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과열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높은 밸류에이션 레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시장의 폭이 너무나 좁아져 있었다라는 부분들,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 시장으로 보면은 사실 그냥 코스피 차트만 띄워놓고 보더라도 이격도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렇죠. 단기적으로 또 주가의 상승폭이 워낙 가팔랐습니다. 10월 한 달만 놓고 보더라도 코스피 지수가 19.9%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모습들이 사실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과열된 시장 양상이 조금은 냉각되는 과정, 완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조금은 과격하게 차익 실현으로 인한 주가 하락이 나타났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고 이런 배경 속에서 무엇이 좀 트리거로 지목이 됐느냐라고 했을 때 네. 일반적으로 좀 세 가지를 지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CEO가 10에서 20%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부분, 그리고 그렇죠. 두 번째, 세 번째 화면상에 보이는 대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팔란티어가 호실적을 기록을 했음에도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트리거로서 좀 지목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20% 이상 하락하는 것을 베어마켓의 진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결국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20%까지는 하락할 수 있지만 그 이상까지 그러니까 그것보다 낙폭이 커질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 말에 들어있는 함의는 뭐냐면은 추세적인 하락을 생각하지는 않지만 과열에 대한 부분들을 냉각시키는 과정에서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네. 10에서 20% 조정이라는 말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그 안에 숨어있는 의미를 생각해보면 경고한 사람들 역시도 아직 큰 틀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단기 조정의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언제까지 그리고 어디까지 조정을 받게 될지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언제까지 어디까지 조정을 받게 될 것이냐 사실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 네. 앞으로의 반전 포인트가 뭐냐라고 했을 때 AI와 관련해서 뭐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모습인데 여기서 조금 성장에 대한 기대를 다시 한번 높일 수 있을 만한 무언가가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 시장 내부적으로 바라봤을 때 12월 초까지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부분들이 최종 결정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여기서 좀 기대감을 다시 올려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추세적으로는 여전히 우리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단기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흔들릴 때 조금 더 오히려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큰 틀이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큰 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요인들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유동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AI 투자 지속에 대한 부분 마지막으로는 이제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유동성 환경과 관련해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당장 12월까지는 금리 인하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렇게 보는 배경으로는 이제 여전히 금리 레벨 자체가 좀 제약적인 수준에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경제 지표가 다소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부분이 있고 이런 금리 인하가 물론 가장 좀 강력하긴 하겠으나 그 이외에도 OBBB라든지 스테이블
스테이블 코인, SLR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건 역시도 유동성 환경을 개선시키는 큰 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는 유동성 환경이 개선된다라는 그림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AI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여전히 투자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소한 판단이 나오려면 이런 AI 도입이 활성화되면서 이 도입한 AI가 실제로 생산성이나 수익성 측면에서 무언가 개선을 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경쟁 관점에서 이러한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확인을 하기에는 조금은 이른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부분은 앞에서 좀 언뜻 말씀을 드렸는데, 배당소득 분류과세가 최고 세율이 이제 25%냐 35%냐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저희는 여전히 정부의 우선순위가 재정보다는 우리나라 경제구조 개혁에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원하는 25%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 단기 조정이라고 한다면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두 번째 키워드로 관련 내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결국 주도주입니다. 궁금한 부분이, 이렇게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주도주 매수 찬스를 잡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코스피 대신에 코스닥 쪽에서 기회를 잡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일단은 주도주 측면에서 잡는 게 좋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주도주가 좋냐 아니면 소외되었던 것들의 키 맞추기를 기대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물론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미국 증시에서도 그렇고 이런 소외되었던 것들이 좀 반등하는 모습들, 좀 더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좀 장기적인 추세를 놓고 바라봤을 때 이 주도주가 저희는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도주를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주도주가 왜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냐라고 했을 때에는 저희는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경기 환경을 바라봤을 때 전반적으로 성장이 넓어지면서 이것저것 다 좋아지는 시장이냐, 아니면은 그렇지 못하고 특정한 분야만 좋아지는 환경으로 가느냐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여전히 저희는 실물 경기가 내년에도 그렇게 좋아지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장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높은 부분들이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고, 그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는 소외되었던 것들보다는 주도주가 흔들렸을 때 조금 잡아가는 모습이 낫지 않을까. 이런 소외주들의 반등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매매 정도로 좀 생각을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코스피가 올해 워낙 빨리 올랐던 만큼 이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열차에 올라타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것 같거든요. 이제 내 떡이 아니구나 막 쳐다보기만 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매수 기회를 좀 잡아보는 것도 좋을 듯 하고요. 여기서 궁금한 게, 그렇다면 이런 조정 구간에서 조금 더 주목해 볼 만한 섹터나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주도주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다 보니까 어느 예. 정도 감은 잡으실 것 같은데, 여전히 저희는 AI 밸류 체인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전력기계가 대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더불어서 이제 조금 덜 올랐던 것들 중에서는 IT 서비스 쪽에 대해서 아마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이버라든지 아니면은 삼성 SDS, LG CNS 같은 것들 여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런 AI 도입이 나타나려면 얘네들을 결국은 활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저희는 다음 주도주 영역으로서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증권주를 가장 좀 선호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에서 주주환원, 주주가 무언가를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기업에 돈이 많아야 됩니다. 그럼 돈이 많으려면 실적이 잘 나와야 되는데, 이런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주가가 상승하고 거래대금이 활발해지고 이런 관점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이 대표적으로 증권주이기 때문에 이쪽을 좀 선호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업종이 아니라 개별 종목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잉여연금 흐름이 좀 우수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가려운 부분을 좀 긁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그래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반도체 주도주. 그러면 삼성전자인가요? 아니면 하이닉스인가요? 어, 둘 다 저- 매력적인가요? 둘 다 매력적이라고 네. 생각은 합니다만 저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HBM이 결국 우리나라에서 AI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디가 더 수혜의 영역이냐라는 부분이 이전에는 HBM만 있었고 HBM이라는 부분을 이전에는 SK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하는 구조였어요. 근데 이제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조금 신규 플레이어들이 들어가게 되고 더불어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삼성페이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좀 더 성장의 여력들을 만들어낼 만한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까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키워드는 나만의 기준입니다. 나만의 기준 세우는 게 중요하죠. 주식과 현금의 어떤 비중을 잘 맞추는 것도 중요할 거고 또 시장에서 중요한 변수들을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할 듯한데 어떤 변수들을 좀 눈여겨볼 만할까요? 11월 달에는? 변수가 상당히 많기는 합니다. 변수가 많은데 사실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것들이고 이런 변수들에 대해서 무언가 좀 더 번져나간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런 변수들이 봉합 과정을 거치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큰 그림들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불안 요인들은 앞에서 보이는 것처럼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5가지 정도가 있는데 금리에 대한 부분은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좀 내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양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업 역시도 이미 예전에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급등하는 모습들을 한 차례 겪었기 때문에 조금은 내성이 있지 않을까. 셧다운과 관련해서는 이제 셧다운에 대한 부분들이 어쨌든 봉합 과정으로 가는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트럼프 대통령을 생각을 해보면은 공화당이 이번에 주지사 선거 2개 그리고 뉴욕 시장 선거에서 공화당이 모두 다 지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이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지금 상황이 되게 편안한 시기라기보다는 약간은 전략적인 후퇴, 전술적인 후퇴를 좀 선택을 하면서 지지율이라든지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시기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LS증권의 정다운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